해석학2 10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르벡 티오렘에 저희가 한쪽 방향을 했었는데 한쪽 방향은 그때 증명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는 이쪽 방향이었는데 반대 방향을 먼저 했었죠. 메저 제로면 그러니까 디스컨티뉴어스, 우리가 D라는 집합을 어떤 정역에 있는 점들인데 F가 연속이 아닌 점들을 전부 다 모은 거를 D라고 했을 때 D가 메저 제로면 F가 인테그러블 하다. 이거를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반대 방향인 F가 만약에 인테그러블 하면 D가 메저 제로가 된다. 요거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몇 가지 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우선은 여기서는 연습 문제 7.6.2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7.6.12를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은 F가 인테그러블이니까 우리가 어떤 파티션이 하나 존재하는데 파티션이 존재하는데 어떤 파티션이냐면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가 알파 곱하기 엡실론보다 작은.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먼저 하나 고정을 해두고 알파는 하나 고정해두고 엡실론은 이제 임의의 엡실론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파티션을 하나 골라놔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연습 문제를 따라가 보면 7.6.12에서 A에서는 D 알파가 메저 제로가 되는 거를 보이래요. 그래서 D 알파가 뭐였냐면 이거는 비슷하게 X가 여기 들어가 있을 때 F가 not 알파 컨티뉴어스 한 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D 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D 알파를 덮는 어떤 유한계의 어떤 인터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D 알파가, 왜냐면 D 알파는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 여기 티오렘 번호가 정확하게 예제 연습 문제 7.6.8에 의해 D 알파는 클로즈드이고, 우리가 이거 클로즈드인 거를 보였었죠, 그렇죠? D 알파가 클로즈드이고, 왜냐면 이거 뭐 어떻게 보였었냐면 이거에 여집합이 오픈셋인 거를 보였었죠. D 알파가 클로즈드이고 당연히 바운디드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역 자체가 닫힌 유계인 구간이니까. 그래서 컴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커버를 항상 잘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오픈 커버를 이미 오픈 커버를 가지고 오면은 그 서브 커버가 존재한다라는 게 컴팩트의 동치인 명제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D 알파를 덮는 어떤 오픈 인터벌들을 가지고 와요. D 알파는 N1부터 N까지 GN으로 덮인다. 그래서 여기서 GN들은 전부 다 오픈 인터벌이. D 알파는 얘네들로 덮여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덮이고 IN으로 쓰는 게 더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오픈 인터벌들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P 엡실론이라는 어떤 파티션을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파티션을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를 항상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이런 파티션이 잘 존재하는데, 그래서 얘도 양 끝점이 이렇게 있겠죠. x1부터 해서 xn까지 b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x1부터 해서 xn들이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개 이렇게 닫힌 구간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들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여기에 지금 오픈 사실 클로즈드 인터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AXN부터 XN, B까지 총 뭐 N 플러스 1개의, 왜냐면 A를 뭐 우리가 X0로 볼 거니까 N 플러스 1개의 뭐 클로즈드 인터벌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왜냐면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렇게 닫힌 구간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잘 존재하는데, 이것들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D 알파에 있는 점을 포함하는 거, 왜냐면 D 알파가 어쨌든 지금 컴팩트 셋이니까 얘네들 덮는 오픈 인터벌들이 뭐 존재할 텐데, 그래서 이 클로즈드 인터벌들 가지고 만든 것 중에 D 알파에 있는 점을 포함하는 거, 얘네들 중 D 알파를 포함하는 거, D 알파에 있는 점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포함하는 거를 따로 이름을 붙여서 뭐 G1부터 GN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뭐 이런 거를 항상 유한계를 잡아줄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얘네들은 전체 A, B에 있는 A, B를 덮는 애들이죠, 그렇죠? 뭐 지금은 클로즈드 인터벌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오픈 인터벌들로 생각하면 얘네들은 D 알파를 덮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를 뭐 x0, x1이라고 한다면, 얘를 xn, x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D 알파는 쟤네들로 당연히 덮이죠, 그렇죠? 뭐 i는 0부터 n까지 오픈 인터벌들로 덮어야 되니까 x0, xi, xi 플러스 1로 덮여요. 그러니까 얘는 컴팩트니까 분명히 유한계로만으로도 덮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전체가 n개긴 하지만 뭐 이것들 중에서 일부만 쓰이겠죠. 뭐 운이 좀 안 좋으면은 뭐 얘네들을 전체 다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들 중에 일부를 고를 거니까 그것들의 이름을 그냥 편의상 G1부터 GN까지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D 알파를 포함하는 점들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 GN들에 대해서 각각의 뭐 G 하나, 뭐 GK라고 했을 때 GK에서는 라지 MK 빼기 스몰 MK가 항상 알파보다 커요. 여기서 뭐 라지 MK랑 스몰 MK는 아까 여기 책에서 적어 놓은 것처럼 얘네들을 항상 여기 나온 라지 MK랑 스몰 MK는 그러니까 얘를 어퍼섬과 로어섬의 차이를 항상 이런 걸로 적당히 잘 나타낼 수가 있죠. 라지 MK 빼기 스몰 MK의 구간의 길이. 근데 각각의 GK에서는 라지 MK 빼기 스몰 MK가 항상 알파보다 커요. 왜 그러냐면 뭐 그게 얘가 뭐 그렇게 당연한 거는 아니지만, 왜냐면 만약 이제 반대로 라지 MK 빼기 스몰 MK가 알파보다 작았었다면, 그럼 라지 MK 빼기 스몰 MK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GK에서 얘가 이렇다라는 얘기는 뭐 아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와도 얘네들은 전부 다 라지 MK 빼기 스몰 MK보다 작아요. 여기 뭐 네모랑 세모라고 쓴다면 네모랑 세모는 전부 GK에 있고, GK에 있을 때 함수값의 차이는 항상 그거에서의 최대 최소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알파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얘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뭐죠? 이 얘기는 어떤 함수값의 차이가 그냥 네모 세모 말고 뭐 x, y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fx 빼기 fy가 이거의 뭐 차이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알파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알파 컨티뉴어스의 정의를 뭐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이렇게 등호를 좀 빼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은 알파 컨티뉴어스 한 거죠. 근데 알파 컨티뉴어스 하면은 D 알파에 없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알파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게 D 알파니까 알파 컨티뉴어스 하면 뭐 D 알파의 여집합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뭐 D 알파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우리가 GK라는 애들을 어떻게 골랐냐면 G라는 애들은 D 알파 있는 점을 이제 포함하는 애들로 골랐어요. 근데 D 알파에 이제 없어야 되니까 이제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GK에서는 MK 빼기 그러니까 라지 MK 빼기 스몰 MK가 항상 알파보다 크거나 작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쓸 수가 있냐면 좀 거꾸로 적혀 있긴 하지만 알파 엡실론이 뭐보다 작냐면 어퍼썸과 로어썸의 차이보다 작아요. 그렇죠? 우리가 애초에 이 분할을 이렇게 잡았었죠. 근데 얘가 뭐냐면 라지 MK 빼기 뭐 스몰 MK의 델타 XK이고 근데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뭐만 생각을 할 거냐면 G에 들어가 있는 애들만 생각을 할 거예요. K들이 전부 다 뭐 G들에 들어가 있을 때. 왜냐면 뭐 구간을 좀 줄여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G들에서는 라지 MK 빼기 스몰 MK가 항상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알파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알파로 나가고 K는 이제 G들에 들어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G의 개수가 되겠죠. 델타 XK가 돼요. 이 얘기는 그냥 GX의 길이죠, 그렇죠? K는 1부터 아까 우리가 GK들을 뭐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다시 적으면은 이제 알파 날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GK가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근데 이 얘기가 뭐죠?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G들을 애초에 어떻게 잡았냐면 D 알파를 덮는 애들로 잡았어요. 근데 D 알파가 뭐였냐면 G들로 덮이는 애들이었어요. 그럼 이게 정확히 뭐냐면 이게 정확히 D 알파가 매저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매저 제로의 정의가 요거였죠. 뭐 좀 더 뭐 넉넉하게 무한계까지도 포함해도 괜찮은 건데 그래서 D 알파가 매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됐죠. 왜냐면 D 알파가 매저 제로고 그래서 B번에서는 이제 D가 매저 제로라는 거를 보이면 되는 건데 이제 요거를 보이는 단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D를 우리가 항상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D에 뭐 n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제 연습 문제 7.6.7의 B입니다. 뭐 요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를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카운터블 유니언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인 게 뭐냐면 dn분의 1은 매저 제로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파 하나 고정시켜 놓고 그냥 고정시켜 놓고 d 알파를 생각하면 항상 매저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매저 제로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스케치만 할 텐데 매저 제로의 카운터블 유니언은 여전히 매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적어보면 이제 요 어떤 정리가 있는데 어떤 정리냐면 뭐 예를 들어 AN이 매저 제로다.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을 합집합한 거 AN 얘도 매저 제로가 된다. 요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증명을 하려면은 이제 약간 우리가 뭐 조금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각각의 AN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AK들 각각의 AK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K 하나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얘네들을 덮는 어떤 오픈 커버가 존재하죠. 오픈 인터벌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다 더하면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래서 A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KN으로 덮이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KN 얘는 우리가 이렇게 2의 K 제곱분의 엡실론보다 작게끔 잡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얘네들을 다 유니언한 거. K는 1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AK 이제 요게 A죠, 그렇죠? 이게 A인데 얘는 이건 얘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의 합집합으로 쓰입니다. 좀 그냥 각각의 고정된 K에 대해서 어떤 오픈 얘네들을 덮는 오픈 인터벌들을 생각을 했고 이제 여기에서 양변에 뭐 합집합을 계속 씌우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씌우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OKN이 이의 K제곱분의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얘를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해주면 얘는 엡실론보다 얘가 엡실론이 딱 되니까 다 더한 게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뭐 얘도 여전히 매저 제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얘기하지 이렇게 당연히 이거 뭐 맞는 증명이긴 한데 약간 찝찝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무한 합집합을 두 개 한 거.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직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이제 얘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원래 보여야 되는 거는 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5kn의 길이 요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랑 같은지 그러니까 지금 무한대로 더하는 게 두 개나 있죠. n도 1부터 무한대까지 k도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얘네들을 순서를 막 바꿔도 되나 요게 조금 조금만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납득하고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증명을 한 부분은 어떤 매저 제로셋의 카운터블 유니언도 매저 제로다. 그래서 요거를 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카운터블 유니언 오브 매저 제로셋 또 매저 제로를 갖는다. 뭐 이것도 우리가 뭐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면 이제 다 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좀 전에 보였었던 게 dn분의 1이 매저 제로라는 거 보였고 요거에 카운터블 유니언을 해도 여전히 매저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요 7.6.7b에 나와 있었던 우리가 d라는 집합을 d 알파 특별한 알파에 대해서 뭐 여기서는 이제 n분의 1로 골랐는데 dn분의 1의 뭐 카운터블 유니언으로 잘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게 좀 중요하게 쓰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인 거는 인테그러블 하면 인테그러블 하면 이 디스컨티뉴어스한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매저 제로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굉장히 큰 정리, 되게 강력한 정리를 증명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제 어떤 함수들이 인테그러블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디스컨티뉴어스한 점들을 생각하고 그거에 그게 매저 제로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f가 불연속인 점들을 모으면은 매저 제로가 된다라는 것과 f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랑 동치인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증명을 할 만한 것들은 이제 다 해봤고, 그럼 이제 7장을 마무리 하기 전에 이 책에서 이제 조금 더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요금을 좀 더 언급을 해보면 이제 여전히 우리가 리반 적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긴 한데 어떤 예제가 존재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반 적분의 약점인데 리반 적분의 약점.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어떤 예제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f는 미분 가능한데 뭐 당연히 f 프라임을 잘 생각할 수가 있겠죠. f가 미분 가능하니까 f 프라임은 잘 존재합니다. 근데 얘가 인테그러블을 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해요. 인 f가 존재한다. 얘가 우리의 직관과 굉장히 조금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기본 정리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f가 미분 가능하고 f 프라임이 이제 적분 가능하면 이제 미분이랑 적분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였죠. 그렇죠? 정확하게 뭐 이런 형태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티오렘 7.5.1에서 얘기했었던 버전을 이제 그대로 적어보면 f가 인테그러블이고 어떤 f라는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하고 f 프라임이 f이면 a, b는 얘는 fb 빼기 fa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f 자리에 f 프라임을 생각하고 f 자리에 f를 생각하면 이제 정확하게 딱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얘기하는 건 f가 미분 가능하고 뭐 f 프라임이 적분 가능하면 미분이랑 적분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미분 적분하고 미분 적분이 결국은 이제 미분하고 적분이 서로 이제 역연산 관계에 있다라는 건데 이제 반대 관계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것처럼 미분하고 적분하면 뭐 자기 자신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업투 컨스턴트로 적분 상수 같은 게 붙긴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함수는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미분하고 적분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미분이 잘 되더라도 적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가 미분은 가능한데 미분 가능한 거를 다시 적분으로 되돌리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건 맞는데 적분 자체가 안 돼서 원래대로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 적분이랑 서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어느 하나는 잘 되는데 어느 하나는 안 되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잘 존재합니다. 그래서 책에 또 굉장히 길게 이런 함수를 우리가 컨스트럭트를 하는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면은 그 칸토르 셋 가지고 또 되게 이상한 함수를 만들어내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런 발레 같은 걸 잡을 때 되게 이상한 발레를 잡죠, 그렇죠? 막 우리가 좀 저번 주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토마의 함수랑 그다음에 그 칸토르 펑션 칸토르 셋에서 정의된 캐릭터리스틱 펑션 그러니까 칸토르 셋에 포함되어 있으면 1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0인 이제 그런 함수 같은 되게 이상한 애들을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발레는 되게 이상한 애를 잡아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이상한 상황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되게 당연해 보이는 명제인데 얘가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라는 걸 보이려면 뭐 그거 자체는 걔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되게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걔를 이제 안 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려면 되게 특별한 예제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되게 이상한 발레를 사실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뭐 웬만한 경우에는 미분 가능하면은 F'도 적분이 잘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되게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좋은 걸 잘 만족하니까 이상한 거에서 잘 찾아야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상한 거의 대표적인 게 뭐 토마의 함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칸토르 셋 같은 거로 만든 함수니까 뭐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런 발레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예제였고, 그래서 일반적 분의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게 첫 번째가 도함수가 항상 인테그러블 하진 않다. 도함수가 항상 인테그러블 하지는 않다. 이게 리만 적분의 첫 번째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약점도 굉장히 특별한데 뭔가 리밋 과정에서 좀 성립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성질이 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0과 1이라는 구간을 생각을 할 거고, 여기 안에 있는 유리수를 생각을 하면은 이 유리수는 카운터블 하니까 여기 있는 유리수들을 R1, R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카운터블 하니까 이렇게 1, 2, 3, 4 번호를 매겨줄 수가 있죠. 그래서 G1X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1이고 0이고, X가 R1일 때 1이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0이고, G2X는 X가 R1이거나 R2거나 0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N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1이고 0이고 X가 R1, Rn이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 중에 하나면 1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0인 함수로 줘요. 그러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GNX가 포인트와이즈하게 어디로 갈까? 그럼 이제 n이 점점 많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n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얘네들은 유리수로 가겠죠, 그렇죠? 유리수 전체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유리수에 들어가 있으면 1이고 유리수에 있지 않으면 0이니까 디리클레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이고 0인데 x가 유리수이면 뭐 정확하게는 0과 1 사이에 교집합을 생각을 할 거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유리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인 어떤 디리클레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GN을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GN은 당연히 인테그러블 합니다. 그쵸? 왜냐면 각각의 GN은 기껏해야 불연속점이 유한계니까. 저 불연속점이 유한계인 거는 우리 뭐 메저 제로니까 뭐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얘기도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유한계인 거는 이제 각각의 디스컨티뉴어스한 점들에서 이제 작게 판에서 분할을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뭐 그래서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얘기해줄 수도 있고, 어쨌든 각각의 g는 인테그러블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gn이 gx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적분한 거 0부터 1까지 gn을 적분한 게 등호로 잘 이렇게 리미트가 적분이랑 이제 순서를 잘 바꿔서 0과 1에서의 g에서의 적분으로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뭐 얘는 맞는데 얘는 뭐 얘가 g니까 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건 맞는데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건 이제 맞지만 애초에 저 우변에 있는 거 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레로 잡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니폼 컨버전스가 아니면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이 달라서 이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거는 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해서 봐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됐으면 유니폼 컨버전스가 아니면 뭐 왼쪽이랑 오른쪽 값이 달라서 좌변 우변 값이 달라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예제가 있죠, 그렇죠?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만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 극한이랑 적분의 순서를 막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했었던 정리인데 거기서 그때 강조를 했었던 부분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만으로는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어야만 등호를 성립하게끔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때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펑션, 그러니까 전별 수렴 함수의 적분 가능성을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다 적분 가능하니까 이제 좋은 상황이니까 좌변이랑 우변이랑 값이 잘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제 좌변이랑 우변이랑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했었다면 요 예제에서는 우변이 아예 존재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유니폼 컨버전스 뭐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어떤 적분 가능한 애들 갖고 우리가 극한을 생각을 했는데 그 극한이 적분 불가능해요. 요것도 우리가 그렇게 잘 납득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얘가 존재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적분 가능한 애들의 전별 극한, 인테그러블 펑션의 어떤 포인트 와이즈 리밋이 항상 인테그러블 하지는 않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리만 적분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거는 뭐 좋은 함수들 가지고 있고 뭐 그거의 극한을 취하면 뭐 인테그러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연속에서는 뭐 그렇진 않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연속 함수들 갖고 뭐 그냥 전별 극한을 생각하면 이제 전별 극한 함수가 항상 연속인 건 아니었고 이제 전별 극한이라는 거를 좀 더 강하게 유니폼 컨버전스까지 가정을 하면은 이제 잘 되는 거는 뭐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적분이라는 걸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했으니까 뭐 연속에서는 뭐 다른 정의 뭐 이런 게 없죠. 그냥 뭐 연속이라는 거는 그냥 딱 정의가 하나인데 이제 적분은 우리가 좀 더 일반화된 적분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좀 리만 적분의 약점을 이제 극복한 이제 여러 가지 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8.1에 나와 있는데 8.1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조금 일반화된 리만 적분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요거보다 좀 더 중요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요것도 당연히 뭐 중요하기는 한데 이제 요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이제 리만 적분 얘기를 하고 뭐 가끔 이제 리만 스틸체스 적분이라고 해서 뭐 이제 요런 거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최종 이거보다 더 일반화된 거는 없는 이제 르벡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르벡 아니면 뭐 르베그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르벡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수학적으로 좀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적분은 리만 적분이 아니라 르벡 적분입니다. 리만 적분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성질들을 다
좋은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리반 적분이 갖고 있는 이런 약점들을 좀 극복한 되게 좋은 르벡 적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좀 더 중요해서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르벡 적분을 제가 뭐 다음 시간에 할 건 아니지만 요거는 아마 한 4학년쯤 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수가 있는데, 아니면 뭐 학부 과정에서는 뭐 배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대학원 이상에서 이제 배우는 경우가 더 많은 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르벡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뭐 이거보다 좀 더 일반화된 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제가 더 8.1절은 뭐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강의 자료 올린 것처럼 이제 8.4절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8.4절에 있는 내용을 8.4절부터 아마 8.5절까지 해서 뭐 8.6절에 또 뭐 내용이 조금 있긴 한데 뭐 8.6절에 있는 건 제가 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아마 8.4절에 있는 거 하고 8.5절에서도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할 거는 아니니까, 네, 8.4절, 8.5절 하고 뭐 시간이 조금 남을 텐데 그때는 제가 또 몇 가지 좀 우리가 그래도 학부 수준에서의 이제 2학년 때 배운 해석학을 들었으면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알아두면 좋다라는 것들이 몇 개 더 남아 있어서 그거를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한 게 이제 7장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7장에서는 우리가 리반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7장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요 르벡 시어렘이라고 해서 F가 리반 인테그러블 하다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은 불연속점의 집합이 매저 제로다, 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잘 하실 수가 있으면, 왜냐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뭐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제 증명을 하고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은 적분에 대한 거는 뭐 잘 다 이해하셨다라고 봐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여기까지